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출첵할까요? 정민정원 아빠님, 오늘 1등 하셨어요. 드디어 1등 한번 하나요? 전 오늘 쉬는 날이지만 방송 듣는 모든 분들 더위 이겨내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아, 이렇게 감사할 때가. 쉬는 날 이 방송 듣는 이런 분들, 이런 분은 다 배운 분들이시네요. 2번, 강아지 호야님 반갑습니다. 쿠키두이건이 안녕. 그리고 핑크로봇님, 미스 투애니님, 라니아 0601님, 6번째, 7번째 이 두 분은 약간 아이디가 느낌이 겹치네요. 저쪽, 서쪽. 호양구님, 대식구님 반갑고요. 안산도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더운데 바람이 좀 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5443님, 저희 아주버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미리 다 저희 팀은 그 검사를 받고 다 음성을 받았는데 얼음 조끼가 다 녹아서 물이 돼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손님 오셨네요. 서주든 씨 아니신가요? 서민들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죠. 서주든이라는 애칭을 갖고 계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든 김현우입니다. 네. 팟캐스트도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도 서주든이라고 한번 네. 밀어보시는 밀어보겠습니다. 네. 경제발전소에서 지어준 애칭 네. 서주든. 네. 소장님 오늘 보따리를 많이 싸우셨는데 네. 일단 절충안에 따라서 국회를 통과한 국민재난지원금 네. 그리고 이 햇살론뱅크 두 가지가 큰 줄기인데요. 네.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큰 윤곽이 나왔다고 하는데 가구소득 하위 80% 더하기 대략 8%, 네. 88%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났네요. 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이제 재난지원금인데 요번에 이름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여기 현금성 지원이 약 88% 정도, 그러니까 상위 12%는 빼고 드립니다 하는 건데요. 원래는 가구소득 하위 80%였잖아요. 하위 80%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표현이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하위라는 말을 불어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상위 2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해 드린다. 라고 처음에는 결정이 났었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맞벌이와 1인 가구 선정 요건이 조금 달라지면서 인원이 조금 추가됐어요. 그래서 약 88% 정도, 그러니까 상위 12%는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한테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세전 기준으로 보자면은 2인 가구는 월소득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한 878만 원 정도 이렇게 조금씩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맞벌이 가구는 항상 보면은 소득이 기준선보다 좀 넘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맞벌이 대상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러니까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조금 많기도 하죠. 당연히 많은데 이게 한 명 버는 거 곱하기 2가 아니라 많이 벌더라도 지출도 많고 각종 이제 부담도 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취지였어요. 맞벌이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면은 일단 그냥 한 명을 플러스 1인 그 소득 기준, 가구 기준은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다 그러면 5인으로 보는 거고, 뭐 2인 가구다 이렇게 보면은 3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이제 5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인 월소득 1,036만 원. 요거 이하면은 지급 대상이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보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4천만 원 이렇게 잘랐었는데 요것도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서 5천만 원 이 기준선을 높인 겁니다. 가구별 특성이라고 하는 건 1인 가구는 보통 이제 비교적 소득이 좀 적은 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네.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5천만 원 정도로 수준을 조금 완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80%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87.7% 정도가 소득 하위 이건이 한 12.3% 정도 상위 그 정도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이 쓸 때만 좀 어색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원래 중간 이상이면은
중상 이상, 예. 그 중하 이상 이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에서 몇 등 하냐라고 물을 때 저 반에서 하위 20% 안은 들어요라고. 저 중간은 가요. 보통 그러잖아요. 네. 우리 때 기준으로 한 25등 그렇죠. 네. 요건을 충족을 해도 근데 자산이 너무 많으면은 지급 대상에서 빼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번에 소득만 본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산까지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이 모두 포함된 거고, 직장 가입자,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직장 가입자는 자산도 본다라는 네. 거거든요. 기준은 이제 현재 공시 가격 15억 원, 시세로는 한 20억 넘는 아파트를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금융이나 이자나 배당소득 이런 게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제외하는 걸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억 넣어놓고 이자로 한 2천만 원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연 2%면은 2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현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부동산 비싼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좀 제외를 한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번 주에 TF가 가동이 되는데 네. 조금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인은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따지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2020년 소득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까지도 2019년 소득에 대해서 현재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고 있는 6월에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면 코로나 전인 2019년 당시의 소득을 기반한 건강보험료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약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듣고 계신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지금 소득금액 증명을 띨 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 소득을 기반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게 7월에 확정이 됐거든요. 네. 이 확정된 소득을 건강보험료 딱 봤을 때 2019년보다 2020년 소득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코로나 터진 이후 작년 소득이 낮아졌다. 이러신 분들은 그 소득금액 증명이라는 걸 떼셔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6월 건강보험료부터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2020년 소득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영업자들은 작년에 소득이 줄었을 가능성이 큰데 훨씬 크죠. 2019년 기준으로 그 지급을 하고 요것 때문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받고 못 좀 받고가 갈리면 받고 못 받고 갈리면 괜히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힘드신 부분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2020년 소득이 줄으신 분들은 그래서 7월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6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확정이 된 건가요? 네, 가구 구성원 사람 수대로 25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4인 가구는 100만 원, 뭐 5인 가구는 125만 원. 과거에 처음에 우리 재난지원금 받을 때는 최대 100만 원 이런 제한선이 있었잖아요. 요번에는 그런 제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원수, 식구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받게 되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이런 소외계층 분들은 1인당 10만 원을 더 받는데 요거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25 플러스 10 해가지고 총 35만 원 받게 되는 거죠. 저희가 방금 안내해드린 그 월소득 기준은 세전입니다. 네, 세전입니다. 세후는 아니고요. 세후로 하면은 해당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죠. 이게 근데 현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네. 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마 이렇게 지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해요. 이번에 5차인데, 이번에는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뭐 지역사랑 상품권, 아니면 선불카드,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거기에 지급을 해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대상 이 소비 플러스 자금 10만 원씩 드리는 거는 요거는 기존 수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세대주가 대표로 받았었는데 네. 요번에는 성인이라면은 개인의 통장으로 25만 원씩 따로 받는다. 개인의 카드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모와 뭐 대학생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뭐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각자 이렇게 네. 받을 수 있겠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만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로 수령을 합니다. 지금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 수령 방식 선택하면 되는데 기존에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접속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그 방법들이 나올 계획입니다. 네, 이거 뭐 확정이 되면은 카드사에서 득달같이 문자 보냅니다. 저희 경험 있죠, 카드로 우리 다. 신청해 달라고요. 네. 근데 이거 언제 주는 겁니까? 요게 이제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는 8월 중순 이후부터 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급을 하고 어려운 부분을 돕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가 조금 떨어졌을 때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지금 이제 밖에 활동하시면 위험하시니까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TF에서 자세한 거 결정을 하되 늦어도 8월 말에서 추석 전까지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추석 경기를 살리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지는데 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가지고 옥신각신이 길었단 말이죠. 네. 희망 회복 자금이라는 말로 지급을 한다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에요. 이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 중에 78%인 13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고 나머지는 8월 말 다음 달 말부터 이제 지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방역 수준 그리고 방역 조치 기간 그리고 사업자 매출 규모 이런 걸로 따라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집합 금지냐, 집합 제한이냐 이렇게 방역 조치가 내려진 것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연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고 장기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이다. 라고 하는 사업체는 이번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지원 매출 구간을 결정할 때는 이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좀 바꿔줬어요. 그래서 2019년 매출하고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과 작년의 매출 중 비교를 했을 때 재작년 매출이 3억 원이고 작년 매출이 1억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매출액 4억에서 2억 원 구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원 대상은 작년 8월 16일 이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이 46주를 따지는데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서 뭐 집합 제한이냐 금지냐 이런 것들을 걸린 이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되고요. 아까 뭐 장기냐 단기냐라는 네.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나누는 건 이제 15주. 15주가 기준돼서 15주 안쪽이면 뭐 단기, 그 이상이면은 장기 이렇게 나누게 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 기준이라든가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5일에 별도로 이제 안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안내해 주신 것 중에서 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카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카드 없는 사람은 지역사랑 상품권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가 없지만 성인이에요 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드리는군요. 혹은 뭐 체크카드도 가능하니까요.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선별 지원을 어쨌든 하게 된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늘 칸막이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기준선에 걸려서 못 받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소상공인 중에서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네. 이런 분들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차이가 좀 커요. 크지는 이 큰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는 없고요. 일단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는 받지 않았어도 분명히 이제 타격 매출이 감소한 저도 사실은 매출이 크게 감소를 했는데 뭐 경영 위기 업종으로 따로 지원을 네.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6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그 감소한 구간마다 이제 200에서 40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배정이 됐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매출이 그래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 감소한 소상공인은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었잖아요. 되고 있는데 요거에 따른 손실보상책도 따로 마련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8일 요때 이제 곧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라는 걸 열고요. 요때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기준과 뭐 지급 방식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에는 이런 분들도 4단계 적용에 따라서 피해 보신 분들도 요번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능한 일정이 좀 당겨졌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7월 말인데 10월 중순에 신청 접수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추석 앞두고 또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이 기사분들이 손님이 없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버스 운전하신다 아니면 법인 택시 운전한다 이런 분들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네, 일단은 법인 택시 기사분들은 8만 명, 그리고 전세버스 기사분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공영제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이제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는 비공영제 노선버스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전체적으로 17만 2천 명에게 이 8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카드 포인트 캐시백 이거 돌려주는 거 준다 안 준다 한다 만다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늦춰져서 시행 시기라든가 시행 방법들은 조금 더 구체화돼 가지고 따로 다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햇살론 뱅크로 주제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햇살론 뱅크라는 상품이 출시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햇살론 뱅크는 은행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은행. 맞아요? 네, 햇살론 뱅크에서 뭐가 다른 거냐. 예전에 네. 뭐 햇살론도 있고 햇살론 17도 있고 햇살론 15도 있고 15호, 17호, 뭐 철인 28호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 많고 너무 네. 복잡한데 요번에 나온 햇살론 뱅크는 뭐냐면 뱅크 그러면 은행이잖아요. 네. 과거에 햇살론은 이금융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음. 요번 뱅크는 은행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다 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정책 서민 금융 상품, 그러니까 기존의 햇살론이나 아니면 세이망홀씨나 이런 정책 금융 상품들이 있죠. 이런 걸 받고 계시다가 성실하게 이용해서 부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신용도가 올라가신 분들을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끌어오자라고 하는 브릿지 형태의 정책금융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다리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 지원해 드립니까? 요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금융권이나 정책금융 상품을 자꾸 이용하셔서 고금리 상품을 이용할 네. 수밖에 없으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기존에도 햇살론을 이용하고 끝나면 또 돈을 빌리러 가자고 하다 보면은 신용도가 어느 정도 개선은 됐지만 다시 한번 2금융권 이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1금융권으로 끌어들이자라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용 대상 가능 분들은 기존의 서민금융상품 이용하다가 반드시 신용도가 좋아진 분들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세이망홀씨나 미소금융, 햇살론 같은 걸 이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그런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다가 신용도가 개선되신 분들 중에서도 추가로 이제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분들만 대상이 돼요. 일단 소득 기준은 3,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3,500만 원 이하면은 신용도가 얼마나 낮든지 간에 상관 안 하고 그냥 다 되는 거고 대상은. 네. 3,500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최대 4,500 이하여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신용을 보는데 신용이 좋은 게 아니라 하위 20%인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조금 높더라도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만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하위 20% 정도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 은행이나 이런 뭐 핀테크 업체 앱 들어가셔가지고 개인 신용 점수 조회 무료로 해볼 수 있거든요. 점수 조회하면은 그게 1000점 만점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700점 정도. 그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하위 20% 밑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정책 자금을 이용하셨던 분들 중에서 소득이 낮고 신용이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이분들은 기존에 대출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기존 정책자금 대출이 아직 남아 있는데 추가로 1금융권에서 돈을 더 꺼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 신청 접수일 기준에서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1년 이상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상 이용 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고요.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으면서 보증 신청 접수일 기준에서 1년 전보다 대출 잔액이 줄어들었다. 혹은 신용 평점이 올라갔다.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게 확인되는 경우만 가능하고 아까 소득 수준과 이제 평점 수준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약에 연체 중이거나 혹은 연체 중이 아니라도 빈번한 연체가 과거에 있었다면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1금융권으로 가셨어요. 네. 햇살론 뱅크 상품을 이용하려고 가셨는데 곤란합니다. 라고 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요분들은 이제 다른 걸 찾아보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햇살론 15라는 상품 혹은 이 안전망 대출 2 이런 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 법정 최고금리가 24%였다가 7월 7일에 20%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24밖에 쓸 수 없으셨던 분들이 더 이상 이제 찾을 곳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안전망 대출 2라는 것 혹은 햇살론 15라는 상품을 본인의 수준에 맞는 자격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이 두 개에서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햇살론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려면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안내를 조금 더 1397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357? 1397입니다. 1397번으로 전화해도 상담을 해드린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대출은 얼마까지 해줍니까? 요게 최저 한도가 500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는 묻지 않습니다. 기존의 같은 새살론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사업자금용 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용도에 상관없이 필요한 만큼 최저 500에서 2,000까지 대출이 되니까요. 대출 금리는 연 4.9에서 8%대이긴 한데 여기에 중간중간 내가 잘 갚아나가서 신용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도 점점 깎아집니다. 그런 네. 것들도 참고를 하시고 뭐 금융교육 같은 거 받으시면 0.1%포인트 우대 혜택도 있으니까 그것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금리 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한 길이 열리는 건데 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햇살론뱅크에 관심 있는 분들 시중은행에 가보셔도 되는 거죠? 지금은 모든 은행은 아니에요. IBK 기업은행, NH농협, 뭐 BNK 경남은행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군데 은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점차 확대될 예정인데 그 은행들도 1397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1397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